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리마 모델로 몇 번 예측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 단계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2019년도 발표된 논문인데요. NNETAR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신경망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리마 모델이 있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모델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예측 성능이 가장 우수한가 라고 하는 걸 찾아보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일일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데 사용해 봤고요. 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장 우수한 모델을 찾아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모델들을 비교한 게 나오죠. 미국의 상황이고요. 1일 확진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7일 이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리마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이 하늘색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실제 확진자 수죠. 그래서 예측된 값하고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얼추 비슷하게 예측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ETS, 지수 평활 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예측값보다 실제 값이 더 크게 나왔죠. 나이브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리마 모델과 그 다음에 NNETAR이라고 하는 신경망 모델이 그래도 얼추 좀 비슷하게 예측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차가 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RMSE라고 하는 값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작은 것은 바로 NNETAR, 인공신경망 모델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MPE라고 하는 건 예측값에 비해서 실제값이 더 작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예측한 것보다 실제값이 더 작다. 그러면 여기에는 나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요. 예측값보다 실제값이 더 크게 나온 거죠. 플러스 값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경망 모델이랑 나이브 모델 이 두 개를 합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두 모델을 합성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RMSE 값이 가장 작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MPE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 MAPE라고 하는 거는 그 확진자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대략 한 12%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한 모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측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확진자 수고요. 3월 1일자부터 최근 7일 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최근 7일간의 데이터를 예측해 본 겁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측값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측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증가하다가 일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실제는 많이 증가했다가 또 많이 떨어지는 이런 확진자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얼추 비슷하게 예측이 된 거죠. 이때 예측한 값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7,000명 정도 확진자가 매일매일 늘어나는 걸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와 거의 유사했죠. 평균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5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7일간의 데이터를 예측해 보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5월 6일까지의 데이터이고요. 앞으로 7일, 8일, 9일 이렇게 7일간의 데이터 예측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데이터보다 약간 증가해서 일정해지는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평균값은 26,500명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보다 대략 한 500명 정도 줄어든 거죠. 근데 27,000명에서 500명이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1일 확진자 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거의 27,000명 정도씩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아주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 모델들을 비교했는데 미국과 달리 일본은 예측값이 실제값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가장 적게 차이 나는 걸 봤더니 ETS 지수 평활 기법이 가장 적게 차이가 났는데 실제 예측한 것보다 실제값이 더 작게 나타났고 모두 다 예측값이 굉장히 크게 예측이 됐는데 실제는 예측값보다 매우 작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추세보다 앞으로 더 많이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사를 아직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확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확진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약간 의도가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차도 매우 큽니다. 39% 정도의 오차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차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일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면 요 빨간색 선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한 80% 정도의 확률로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값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5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를 예측하면 어떻게 될 건가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일주일 전의 예측 값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273명, 그러니까 하루에 273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됐는데 5월 6일까지 데이터를 집어넣고 앞으로 일주일간을 예측해 보면 174명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측값은 일주일 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한 값은 273명이었는데 실제 데이터는 한 215명 정도, 평균적으로 215명 정도로 조금 비율이 작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요 예측이 174명인데 조금 더 작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한 138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38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일본도 조금 감소 추세에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확진자 수 추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피크가 지나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용인시에서 한 명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미래를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추세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럴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